예, 인천항을 통해서 미입국한 20대, 30대 중국인이 범행 엿새 만인 그제 검거됐습니다. 잡고 보니 이 선원과 함께 있던 또 다른 중국인도 지난 1월에 인천항을 통해서 미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올해에만 벌써 4명이 인천항으로 미입국을 했는데 그동안 인천항이 외국인들의 미입국 루트로 악용돼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을 사회부 황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인천항으로 미입국했던 30대 중국인이 그제 붙잡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항이든 어디든 울타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범인 손모 씨가 울타리를 타고 넘어 들어왔는데요. 그가 사용한 것은 작업용 사다리였습니다. 네. 인천항에는 울타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 범인이 노렸던 인천 내항의 4부두에도 2.7m 높이의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범인이 이보다 높은 3m 높이의 사다리를 타고 넘어온 겁니다. 예. 사실 이 사람이 넘어오면 울타리에서 이제 센서가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사다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센서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울타리가 있지만 미입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네. 울타리를 넘어온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1월 6일 자정쯤에 인천 북항 현대제철 부두에서 베트남인 선원이 울타리 상단부를 자르고 미입국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같은 달 17일 새벽에는 인천 북항 동북제강 부두에서 중국인 선원이 울타리를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넘어왔을 때 보안 요원에 의해서 적발되지는 않았었고 현대도 검거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범행 엿새 만에 잡힌 지금 손모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체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미입국자가 검거됐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네. 경찰이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조 수사 협조 요청을 받고 손 씨를 검거하러 갔는데요. 네. 그 손 씨가 있었던 자택에 또 다른 중국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중국인 리모 씨 역시 얼마 전, 그러니까 1월 달에 인천항을 통해서 미입국한 사실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네. 네. 일단 이 두 명은 중국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됐고 먼저 미입국한 리 씨를 뒤따라서 한국에 손 씨가 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지금이 3월 초인데요. 지금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 벌써 올해 4명이 미입국을 한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올해만 최소 4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확인되지 않은 미입국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손 씨 전에 미입국했던 리 씨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미입국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추가로 더 미입국자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죠. 예, 지금 뭐 추가로 미입국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뭐 인천항도 그렇고 인천국제공항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자, 이게 뭐 우리나라가 미입국 완전히 뭐 통로가 엄청나게 많아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이곳이 미입국의 어떤 그 통로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인데요. 네. 일단 항만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그 보안공사의 구조적인 문제하고 또 출입국 당국의 미숙한 대처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에 따른 책임감 부재라든지 경찰 공조 수사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좀 소극적인 대처가 그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인천항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지만 앞서서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미입국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때도 이 같은 문제가 똑같이 지적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국제공항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천항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은 미입국 통로가 너무 많이 뚫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네요. 네, 그만큼 또 수법도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외국인이 직접 한국 국적을 얻은 다음에 친척의 미입국을 도와주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 브로커가 깊숙이 계획하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인 여성 같은 경우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는데 이모가 미입국을 간절하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이모의 미입국을 도왔는데 일단 비자가 필요 없는 제주도로 부른 다음에 미리 준비한 그 어머니의 외국인 등록증을 건넸습니다. 네. 네. 또 이모와 이제 어머니의 그 외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이모가 어머니의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미입국
미립국을 도왔는데 성공을 하니까 같은 수법으로 4차례 4명이나 더 미립국을 도왔는데요. 결국 덜미를 잡혀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예, 뭐 결국에는 개인이 혼자 준비해서 미립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실제로 브로커를 통한 미립국 수법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고요? 네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인 부부가 미립국했던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예. 그때도 베트남인 부부가 브로커에게 2,200만 원을 주고 미립국을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 환승을 하면서 미립국을 환승을 하면서 들어오려고 했던 건데 네. 그때는 입국을 거절당했었거든요. 예. 그때 브로커는 이제 그냥 중국으로 일단 돌아와라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그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미립국을 한 사실이 또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었고요. 이 브로커들이 먼저 불법 입국자들을 그 메신저나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불러 모은 다음에 예. 또 한국에 있는 그 조력자를 찾아서 연계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한 조선족 교회 목사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오는 거, 이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대미 창에 이제 몸을 숨겨가지고 그 부두에 도착하면은 이제 살짝 이제 그 브로커들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지요, 뭐. 미국 가려고 하면 1,000만 원 이상,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그 주장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고. 예, 지금 이야기를 들은 저런 방식도 있지만 사실은 뭐 들어올 때는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들어와서는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장소가 제주도인데요.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무사증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비자 없이 30일간 이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단 제주도로 들어왔다가 국내 다른 지방으로 잠적해버리는 그런 수법인데요.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 중국인 그 관광객들이 마치 이제 관광객인 척 위장을 해서 들어왔다가 이제 육지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해경에 적발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지 보면 작년에 제주도를 들어왔다가 무단 이탈한 외국인이 4,300명 정도에 달했는데요. 예. 2010년도에는 800여 명 정도였으니까 한 5배 정도 급증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립국자가 발생한다는 거는 어쨌든 국경이 뚫렸다는 예. 얘기이고 또 국경이 뚫렸다는 것은 결국 테러 같은 그런 모든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